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삼구 박사입니다. D&D 식사를 통해서 당뇨를 탈출해 나가는 이야기,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그 케이스들은 하나같이 현대의학에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가 점점 그 기능이 회복이 되어가고 베타세포 기능이 완전 재생이 되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형 당뇨인들의 경우에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심한 당뇨와 당뇨 합병증으로 수십 년 고생하신 분들, 심지어 당뇨 합병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9가지, 10가지의 합병증을 가지신 분들, 또는 이미 투석을 하신 분들이나 신장 이식을 하고도 인슐린 주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수록 합병증이 심해졌던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아당뇨라 하는 1형 당뇨이건 성인 당뇨라 부르는 2형 당뇨이건 간에 자가면역질환 수치가 높은 분들이건 또는 합병증이 5, 6가지를 넘어서 9가지, 10가지가 되든 D&D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당뇨약을 단약을 하게 되고 인슐린 주사를 다 빼내면서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에서 완전 해방되는, 그렇게 오랜 세월 수십 년 건강하지 못했던 몸이 매우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음을 병원과 의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그 지표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021년 6월 7일 47번째 당뇨 탈출 이야기의 주인공은 충북 단양에 사시는 59세 여성, 바로 이단양님입니다. 오늘로 D&D 식사를 시작하신 지 약 40여일째입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는 모두가 하시는 것처럼 D&D 식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점심은 일반 식사와 D&D R 30g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D&D 식사를 하기 전에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분이 제출하신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로서 제가 살피건데, 이분은 인슐린 주사는 총 60단위로 기전은 20단위, 초속은 아침 14단위, 점심 14단위, 저녁 12단위, 이게 높은 양의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주사를 맞게 되면 혈당 조절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60단위나 되거든요. 하루 종일 그 고혈당과 저혈당에 그 반복되는 생활이 이어졌을 것이고, 또 하루 종일 피곤함과 무기력감, 또 합병증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또는 먹고 싶은 것, 또는 입에 땡기는 것, 그 조그만 한 조각만 먹어도 아주 확 뛰어오르는 혈당으로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는 과연 얼마였느냐 하면 7.3이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량을 점점 더 늘려가다가 이제 총 60단위에 이르렀지만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은 전혀 잡히질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지요. D&D 식사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당화혈색소 목표 수치는 5.6 이하입니다. 5.6 이하. 설령 5.6 이하 목표치를 이뤘다 하시더라도 꼭 6개월 이상 그 기간은 그 수치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일상의 먹거리와 운동, 식욕 자제, 이것은 꼭 명심하셔야 재발이 없는 그런 당뇨 탈출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단양님의 C펩타이드 수치지요. 이 수치는 1이었습니다. 1.1 최저 기준으로 분석하는 랩에서 이분의 경우 1이었으니까 최저 기준치보다 아래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수치는 췌장 베타 세포 기능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그 인슐린 주사 60단위로도 혈당이 잡히질 않아서 당화혈색소도 7.3이나 되어 있었고 췌장 베타 세포 기능도 서서히 나빠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요. 자, 그러면 이분이 40일간의 D&D 식사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이분이 보내온 혈당 리포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분은 혈당 리포팅을 이렇게 매일매일 40일째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40일째 혈당 리포팅을 저에게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첫날 거와 일주일, 15일, 30일, 39일 시간상 5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SNS가 어렵다거나 또는 노안으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카톡으로 혈당 리포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큰 노트를 펼쳐놓고 하루하루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혈당 리포팅을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보내셔서 저와 하루하루의 일과를 교감하신다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식사 패턴 그리고 D&D 식사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지를 잘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자, D&D 식사를 하기 전 이분의 인슐린 주사량이 총 60단위였는데 D&D 식사 1일차에 초속 저녁 주사 14단위를 빼고도 저녁 식후 혈당이 1시간에 124, 2시간에 88이 나왔습니다. 아주 정상이지요. 운동은 자전거 타기 30분과 걷기 30분을 하셨고 D&D 식사 7일차에는 기전은 그대로 유지하고 초속은 점심에만 6단위를 맞아서 하루 초속 40단위에서 6단위로 36단위를 대폭 줄여서 총 하루 26단위로만으로도 하루 혈당이 94에서 147로 정상으로 그린존이 되었습니다. 또 15일차 D&D 식사에는 기저 15단위만 맞아 총 45단위를 줄였는데 이날 혈당은 123에서 149에 안정적인 혈당 상태가 되었고 운동은 이날 걷기를 30분씩 2차례 그리고 자전거 타기를 20분간 했습니다. D&D 식사 30일과 39일 차인 그 어제에는 인슐린 주사량을 단 10단위만 맞고도 안정적인 혈당이었네요. 어젯밤에는 식후 혈당이 88로 뚝 떨어지면서 D&D 식사 단 30일 만에 인슐린 주사를 84% 줄이고도 혈당이 안정화된 것입니다. D&D 식사를 하시게 되면서 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모두가 비슷합니다. 당뇨약을 하루에 한 번을 드시든 2번을 드셨든 인슐린 주사를 30단위를 하든 50단위를 하건 80단위를 맞든 110단위를 맞든지 간에 또는 고혈압약을 하루에 한 번을 하든 2번을 드시든 모두가 하나같이 이 비슷한 리포팅을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물론 1형 당뇨와 2형 당뇨는 구분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분처럼 인슐린 주사를 60단위를 맞고 있었지만 첫날부터 주사량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30일째에는 84%를 줄이고도 안정적인 혈당인 것입니다. D&D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 몸에 스스로 고도비만을 유도해서 당뇨를 유발시켰고 고혈당과 저혈당을 체험하고 고혈압과 간 손상 그리고 간 석회화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결국 그 후유증으로 자율신경계가 완전히 교란이 되어서 병명조차 찾지 못하고 119와 응급차에 실려가기를 5차례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연구해서 이루어놓은 이 D&D, 이 세상에 발표하게 된 이 D&D 식사입니다. 대학병원과 임상지원센터에서 과학적으로 밝힌
이 DND의 췌장 베타세포 재생과 혈당 강화의 기전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뇨와 수십 년 변비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여러분 모두 이 먹거리와의 갈등에서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